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옥야장 처음부터 한번 읽고 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 읽어볼까요? 옥야 제육이라 자왈 옥야는 가사남면이로다. 중궁이문 자상백저 한대 자왈 가야나 가니로다. 중궁이왈 극경이 행간하야 일임기민하면 불력가호이까 그간이 행간이면 문에 태간호이까 자왈옹지 언이연하다 애공이문왈 제자 수비 호학인이 있고 공자대왈유 안내자론이 호학하야 불천노하며 불이가 하더니 불행 단명사이라 금야정 무한이라 미문호학자야 케이다. 자하 시어 제런이 염자 위기무 정속한데 자왈 여지부하라 청익한데 왈여지유하라 하야날 염자 여지소 고병한데 차왈 적지 적재야에 성비마하고 의경무하니 오는 문지야호니 군자는 주급이요 불계부라호라 원사 위지재런이 여지속 구백이여 신을 사한대 자왈 무하라 이여이 인니향당 혼저 자위 중궁왈 이유지자가 성차각이면 수용물용이나 산천은 기사저하 자왈 해야는 기심이 삼월불이인이요 기여적 이를 지연 이의론이라 개강자문 종료는 가사중정야여이까 자왈유야는 가하니 의종정호예 하유리요 자왈사야는 가사종정야여이까 왈사야는 탈하니 의종정호예 하유리요 왈구야는 가사종정야여이까 왈구는 예하니 의종정호예 하유리요 계시사 민자근으로 위피제한데 민자근이 왈 선위야 속서하며 여요 부화자인데 즉고 필제 문상의불이라 염유 여무 염무유 진리연을 자 문지하시고 자유로 직기수활 문지르니 명의보라 사인야여 이유사질야 한세 사인야 이유사질야 한세 자위할 현재라 해야여 일단사와 일표음으로 제누항을 인불감 기원을 해야는 불계기락하니 현재로다 해야여 그까지 했지. 가만 제가 읽다 보니까 제가 너무 빨리 읽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한. 성독하는 게 지금은 주가 충청도 전라도 사람이 성독하는 게 고전 번역원이나 이쪽에 주로 거기 표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읽는 것도 지방 사람 어른들이 기질하고 좀 같은 게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걸 갖다 마지막 이제 어른들이 계실 때 남원 국악원에서 이 각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한학자분들의 성독을 갖다가 채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면은, 읽어보면은 전라도하고 충청도는 엄청 느립니다. 지금 아마 인터넷에 나온 그것이 그쪽 글입니다. 그 좀 느리고 듣기도 가락이 있어가 듣기가 듣기가 좋죠. 그 비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어른들은 좀 빨리 읽습니다. 빨리 읽습니다. 아니, 제가 앞에 같이 읽는 이런 게 너무 제가 빨리 읽은 것 같은데, 옛날 어르신들이 생글 읽을 때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생글을 읽을 때. 경상도 사람은 쭉쭉쭉 빼서 읽는 건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읽는 편이었었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 너무 빨리 읽는 것 같고, 제가 읽는 성독하는 거는 좀 어르신들 하는 거하고 조금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성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문진보 같은 책을 한 편 펴놓고 나서 이걸 갖다 좀 읽어보려고 하면 쭉쭉 빼서 읽다 보면 언제 다 읽겠네 싶어가지고 못 읽습니다. 그게. 그래도 선생님이 앞에 딱 성독을 해준 게 따라가지 않으면 충분 안 맞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독을 나작나작 읽는 것을 싫어하는 게, 그 나작나작을 읽고 그게 언제 그러하게 있느냐. 머릿속에 집중해가지고 머릿속에 뜻이 먼저 가고 소리가 따라가면은 자연히 빨라지는 건데, 그 옛날 어른들이 그 나작기도 그리 읽어가지고 언제 다 읽겠네. 경상도 사람은 그런 게. 그런데 요즘 나와 있는 성독하는 거 보면 이런 말 하면 좀 하지만 좀 본을 내 가지고 읽으려고 하면 그게 유독이라 그러죠. 유독. 기름유자. 기름 흐르듯이 자르르 그림만 읽고 읽는 데만 신경 쓰는 건지, 그래가지고 그 안에 속에는 내용이 안 와. 내용 탁 집중해가지고 머릿속에 내용이 탁 머릿속에 먼저 해석이 돼 나오고 읽는 것이 따라서 가면은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경상도 어른들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독하는 거는 진주 인근의 예전 어르신들 좀 이렇게 빨리 읽지는 않으셨죠. 예를 들어 읽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계시는 춘포어른이나 지나면은 이런 분들은 조금 느리게 읽으시고 또 빨리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은 엄청 빨리 읽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길어도 언제 다 읽었고 요런 식이었습니다. 앞 시간에 한 게 지지자는 불려 호지자고 호지자는 불려 낙지자라. 공부하는 단계를 말할 때 엄청 유명한 말이죠.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우리말로 해도 이거는 한정없이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말이 지를 말했을 때 이거는 뭡니까? 어떤 인식의 단계겠죠. 이거는 뭡니까? 이 인식하는 것도 현명한 사람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인식의 단계이고, 그 다음 어찌 됩니까? 호라는 것입니까? 호라는 것은 좋아하는 건 뭡니까? 확신이 들지 않으면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확신이 섰을 때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확신이 서가지고 부단히 하다 보면은 온 몸에, 내 몸에 세포 하나하나까지 배이가지고 즐겁게 그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날이겠죠. 그래서 어찌되면 낙자는 뭡니까? 우리 몸 속에 하나하나 배있는 체득의 단계를 말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것이 꼭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 어떤 도를 두고 하는 말이나 학문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이거는 어느든지 학습의 기본, 학습의 목표죠. 학습의 목표.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활쏘기를 하거나 말타기를 하거나 어느 것 하는 게 여기서 벗어나는 게 있을까요? 단지 여기서 갈지자를 갖다가 여기는 갈지자를 보면은 이것은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 주에 보세요. 주에 보면은 윤시왈 해놓고 뭡니까? 지지자는 해갖고 이를 안다는 것은 해놓고 갈지자 해석을 밑에 해놨죠. 뭐라고 해놨나요?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거야? 유차도죠. 유차도 뭡니까? 이 도가 있는 것을 아는 거죠. 이 도는 뭡니까? 유학의 도죠. 이건 이게 어찌 되냐 하면 전통 유가의 해석이죠. 그럼 저는 이 불특정 대명사라고 했는데, 이 불특정 대명사 갈지자를 윤 씨는 뭐라고 해석했나요? 지지자는 무엇을 안다는 것이다. 유차도, 이 도가, 이 첫째는 이 도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지지자는 뭡니까?
유차도 야오, 그 다음에 뭡니까? 호지자는 뭡니까? 이를 좋아한다는 것은 뭡니까? 좋아하기는 하지만은 뭡니까? 미득, 득하지는 못했다. 그럼 득은 뭐겠습니까? 없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득자가 체득의 단계죠. 몸에 하나하나 배있는 단계죠. 그런 게죠. 낙지자는 뭡니까? 낙지는 유소득이나 내 몸에 다 빼어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즐겁게 밖으로 나오는 단계죠. 그래서 얘는 학문을 하는 단계, 이건 뭐 학문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일이든 하는 것을 두고 말한 이 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유명한 이야기. 네, 그다음 오늘 진도 끝날 때 된 것 같은데 끝내지 않고 아주 오늘 진도 나갈 부분 하겠습니다. 자왈. 예. 중인 이상은 가이어 상냥이와 중인 이하는 불가이어 상냥이라. 번지 문제한데 예, 자왈 무민지어 무민지의요. 오자로 하는 건 우리말 요즘은 요로 답하면 됩니다. 무민지의요. 갱귀신이 원지면 가위지어이니라. 문인한데 왈인자 선난이 후혁이면 이후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했고 선난 이후 획이 아닙니다. 요는 뒤후자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읽는 게 말리어자까지 떼고 뒤후자를 뒤로 가야 됩니다. 선난이 후획이면 가위인의니라. 예, 그럽니다. 그 다음 자왈. 이것도 뭐 엄청 유명한 말이네요. 지자는 요수하고 낙자는 발음이 세 가지죠. 명사할 때는 악입니다. 명사. 동사할 때는 악이고. 동사 중에서도 즐기다, 좋아하다라고 할 때는 이것이 발음이 요로 나오죠. 요. 그래서 산을 좋아하다, 즐기다 할 때는 이게 뭡니까? 낙산낙수가 아니고 요산요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요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입니다. 지자는 요수하고 인자는 요산이니 지자는 동하고 인자는 정하며 지자는 요는 뭡니까? 낙입니다. 지자는 즐기는 겁니다. 지자는 낙하고 인자는 순이라. 자왈 제1변이면 지어노 하고 노1변이면 지어돈이라. 자왈 고불고면 고 뭡니까? 고자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날 고자 건데 저한테는 모난 술잔 이런 고자. 중국에서 같은 한자 중에서도 엄청 많은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술잔 이름이고 또 한 게 뭡니까? 말 이름입니다. 시경 보면 그럼 북방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시경 보면 말 한 마리 한 마리 특징에 따라서 단어가 다 있습니다. 거의 단어가. 그리고 술잔도 형님 모양새, 용도에 따라 가지고 술잔 이름이 많습니다. 잔 배자, 잔 작자, 잔 치자, 잔 고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는 고라는 것은 모가 난 술잔 이름 고자죠. 고라는 게 고유명사죠. 그런데 요 처음 이생년 좀 깔때기같이 요로 생기는데 여기에 돌아가면서 깔때기 딱 모를 씌워놓은 거죠. 모를 씌워놓은 거. 오늘 지금 그것도 뭐 쓰이는 용도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모난 이걸 갖다가 이건 목기가 아니고 청동기인데요. 이걸 갖다 만들어 보면 이 모난 이 잡는 것이 엄청 정교한 이런 기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고라는 것은 이 모가 난 이 딱 술잔만이 고라고 했는데 후대 내리면서 이 모난 이 잡아가지고 만드는 게 쉽지 않으니까 모난 걸 없애버리고 요리만 생긴 것도 비슷하다 했고 요것도 고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라는 말 자체는 이렇게 모서리가 딱 기도록 각이 기도록 만든 숫자를 고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각도 없고 비슷하게 이리 생긴 걸 두고 뭐라고 고라고 한 거예요. 그걸 두고 공자님이 말한 것인데 엄청 함축적인 의미가 깊은 글귀입니다. 그래서 자왈 고불고면 고제야 제하문할 인자수 고지왈 정요인언이라도 정요 인자 어질 인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람 인자와 통한다라고 뭐 해석을 합니다. 여기는 정요인이라도 기종지야로소이다. 자왈 하위기연야리요 군자는 가서야 언정 불가함냐며 가기야 언정 불가망냐니라. 자왈 군자 박하거문이요 약지이되면 여가이 불반의 분저 자기는 남자 하신데 자로 불열이언을 부자시지왈 여소부자인된 천념지러시다. 뒤에 한 개 더 읽어만 볼까요? 자왈 중용지 위덕야 기지의 혼저 민선이 구어이니라. 네, 그까지 한번 읽어보고 합시다. 예, 맨 처음 그는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니네요. 자왈 중인 이상은 가이어 상야언니와 중인 이상은 이 말이죠. 중인 이상. 중인이 뭡니까? 이걸 정확하게 띄어 읽으라 하면 어찌 되겠나요? 예. 우리는 읽을 때 중인 이상으로 읽었습니다. 정확하게 떼 읽으면 어떻나요? 요리 읽어야 돼요. 이게 진짜 정확한 문법적으로 읽는 겁니다. 중인이 상입니다. 중인이 상. 그런데 우리말 어찌입니까? 우리말에 요 이상 내지는 뭐 우리말에 있어가지고 오면서 요 이자하고 상자나 이상 이후 뭐 이전 이하죠. 이하 이후 요와 같은 것이 우리말에 상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상은 그 이하는 이렇게 돼가지고 마치 이것이 중국에서 쓰는 말들을 우리말에 들어와가지고 외래가 상토화된 거. 마치 뭐 역전 같이 역이라는 게는 앞전 역전이나 뭐 역앞이나 똑같은 게잖아요. 역전 앞이라는 말이나 이런 것들은 뭐 김치잖아요. 그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이것이 읽으려고 뭐 중인 이상은 중인이 뭔 말이냐 하면은 중간 그러니까 중인으로 중인부터 그 위는 이 뜻이거든요. 중인까지 포함되어 중인부터 그로서 중인이 있고 그로서부터 위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중인이 상은 중인이 하는 이런 게 정확하게 읽는 것인데 우리말이 워낙 간용적으로 요것이 읽으니까 중인 이상은 이렇게 읽는 겁니다. 중인 이상은 가이오 상냥이요. 뭐 말을 전혀 어려울 것입니다. 중인은 사람의 뭘 평가할 때 뭐 상등, 중등, 하등 이렇게 나눴겠지요. 그래서 상등, 중등, 하등 중에 중인이겠죠. 그래서 중인의 중자는 일반 사람대로 상인, 일반 사람, 상인이라는 말하고도 통용이 됩니다. 보통 사람 이 말이겠죠. 보통 사람으로서 그 이상은 가이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할 수 있다? 상을 말할 수 있거니와. 그러니까 중인 이상은 중인 이하는
중인이 뭐일까요? 이 중인이라고 어떤 지적 능력으로서도 보통 사람 중인 이상 이럴 수도 있습니다. 중인으로서 뭡니까? 요즘은 뭡니까? 중인 써놓으면은 상등, 중등, 하등만 아니고 중인은 중국 사람은 중인이라고 하죠. 중국 사람은 중인이 하죠. 또 중인이라고 흔히 쓰이는 말은 어디 있습니까? 중인. 중개인도 중인이라고 씁니다. 옛날 보면. 우리 중개하는 사람들. 그런 것도 중인이라고 쓰이죠. 중인이라고 쓰이죠. 특히 옛날에 또 중인이라고 나오면은 다 중인을 해갖고 어떤 지적 능력이나 안 그러면 수양의 공력으로서 중인이 아니고 또 중인 흐지 보면은 착각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실록 같은 거 보면 나오죠. 실록 같은 거 보면 환관을 중인이라고 합니다. 내실을. 그래 중인 나온다 해고 무조건요 상등, 주등, 하등의 중등만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중에 아마 어떤 지적 능력이나 저는 지적 능력보다는 어떤 일에 있어 가지고 함량한 자기가 수양한 정도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양의 정도가 중간 등급 이상. 이것은 어떤 우리가만 지적 능력, IQ를 두고 한 말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거나 수양을 하거나 했을 때 수양의 공력을 두고 한 말일 거다 이런 거죠. 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뭘 말해줘도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해봐야 어려운 줄 알고 어려운 줄을 알아야 남이 말해주면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말해줘봐야 맨날 그렇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한테는 들려주면 뭡니까? 모르기 때문에 왜곡 해석할 수 있는 게 이런 것 같다 하고 왜곡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표단은 주에 나와 있습니다. 옆등이 그 표단이다라고 해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를 보면 중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에너지나 안 그러면 그런 것을 성격을 두고 한 말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쏟은 공력의 상중하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거나 수양을 할 때 그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중간 등급 이상인 사람에게는 뭡니까? 상등의 경지를 말해줄 수 있지만 중인 이하는 그 중간까지도 수양의 공력이 올라오지 아니한 그 이하의 사람에게는 이 상등의 경지를 말해주기가 어렵다라고 한 것인데 여기 앞에 뭐 때문에 이 말했는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보면 뭐 때문에 이 말을 했는지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공자님 혼자서 한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대화 중에 나왔을 거예요. 어떤 대화 중에. 그럼 앞에 제자들로 모여가지고, 그래, 그 사람 이거 다 했는데 왜 이 사람 이러느냐 할 때 어떤 것을 또 공자님은 사람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것을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가르침의 기본이죠. 그 사람의 어떤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지린자를 물은 사람이 참 많은데, 아내도 어지린자에 관해서 묻고 연구도 어지린자에서 묻고 건지도 어지린자에 다 물었는데 대답이 전부 다 달라요. 앞에는 효도 허자도 그랬잖아요. 효라 무엇입니까? 효라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대답이 똑같지 않았죠. 왜? 그 사람한테 필요한 효를 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공자님은 말씀을 하실 때 그와 같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달리 해석을 했는데 이 내용도 왜 그 사람한테는 그런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중에 이게 나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수양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아야 그는 이야기를 해주면 알아듣지. 그 정도 수양 안 된 사람한테 그걸 해주면 알아듣겠나? 라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았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그 실제로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 안에 보면.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할 때 수양의 정도가 중간 등급 이상인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한테 상등의 경지를 말해줄 수 있지만 그까지 수양의 공력이
올라오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하의 사람에게는 그 상등의 경지를 말해주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거 꼭 이거 학문을 하는 노는만 아니고 어떤 일이든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거는 없나요? 중인이라는 게 조금 말로 보면 아무 이상한 건 없을 것 같아도 우리는 이상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상 어떤 숫자를 말할 때 그 이상이라고 보면 그럼 어디는가 15세 이상이라고 쓰면 요 15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15세가 안 들어가려고 미만이라고 써야 될 거잖아요. 예? 여기는 무슨 이상 이하로 똑같이 써 있으면 중인이 어떻게 되나요? 위에도 중인 이상이면 중인까지 포함해가 이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밑에 중인 이하도 어찌 됩니까? 이것도 중인이 포함돼가지고 이하란 말일 거잖아요. 그럼 중인이 두 개입니까? 이거는 요즘 우리말에 대한 제 이야기입니다. 저의 그런 뜻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쓸 때 이상이라고 쓸 때 이자 이거는 그것으로서부터 이상이니까 당연히 앞에 게 포함되지만은 앞에 게 포함이 안 되려고 우리가 쓰는 미만이라고 써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거는 또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중인 이하 이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인 중간 등급은 아마 수양의 공립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번지 문화, 번지가 나옵니다. 번지도 앞에 많이 나왔었죠. 번지 보면 대표로 뭐 있더랍니까? 번지는 일종의 공자님의 그 술의 문은 운전수였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나오면 평생을 갖다가 그 공자님의 수레를 모은 것이 아니라 일서를 다른 데 보면 아마 거기 정확할 겁니다. 번지는 공자의 초기 때부터의 제자 아니고 원래 번지는 염류 계시 밑에서 제일 뱃을 많이 한 영구 있죠. 영구 밑에서 소임을 맡아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번지가. 그런데 이 번지가 공자님 망명해가 있을 때는 모르고 있다가 마치 68세에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염류가 네가 선생님 수리 몰아라 이래 된 것이다. 그래서 번지는 공자 만년에 열국을 다니다가 공자 만년의 연구 때문에 68세에 고향 논하로 돌아온 이후에 그 공자님 수레를 모는 전담 운전수가 되었다라고 주에 다른 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거기 거의 통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지는 공자 만년에 공자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이죠. 수레를 모는 사람이 항상 가까이 있으니까요. 요즘은 그건 개인 기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들으면서 또 자기가 공부한 것들 이렇게 많이 물었습니다. 근데 공자 논을 전편을 보면 번지는 뭡니까? 번지는 빚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농사 짓고 농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번지는. 그래서 어찌 됩니까? 공자님한테 묻기를 뭐라고 물었습니까? 쟤는 농사 짓는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물었던 사람이 번지죠. 그래서 번지는 농사 짓기를, 농부가 되기를 희망했던 사람인데 본의 아니게 연구 밑에 와가지고 뱃을 하다가 공자님은 수리를 놓은 사람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그 번지입니다. 번지 지자는 잡니다. 원 이름은 뭡니까? 번수입니다. 번수고 자가 자지입니다. 자지. 그래서 번지라고 합니다. 그래 번지가 물었습니다. 번지가 뭐니? 번지가 무슨 번지가 지에 관해서. 번지가 말하기 지에 관해서 묻는다. 지. 번지가. 논어에서는 지자가 나오면 딱 이 두 가지는 번 나오면은 이거는 애나 알다라고 알 것인지 아는 것인지 그러니까 아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이 지식이냐 지혜냐 둘의 통용해서 씁니다. 우리는 이걸 갖다가 밑에 나비를 붙은 거하고 구분을 하는데 옛날은 전혀 나비를 붙은 거하고 구분 없이 다 썼습니다.
그래서 지자가 애나 아는 것 하는 지식, 인식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 하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쓰일 때 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와 뒤에 나오는 인자는 뭐 논어 전체에서 아주 제자들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지자가 나오면은 이것이 알지자인지 지혜지자인지 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알다는 이 뜻을 지혜지자 알다는 뜻을 엄청 말씀이 와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다고 말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는 어떤 뜻인가요? 기사지신말 지자습니다. 이는 뭡니까? 그 일의 심말에 관해서는 이 아는 자가 드물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럴 때 지자는 이거는 이는 안다는 뜻이죠. 안다는 뜻이죠. 그런데 뒤에 나오면 아까 읽은 중에서 뭡니까?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지자는 요사할 때 이 지자는 이 안다는 거하고 같은 뜻은 아니죠. 이건 지혜로운 자죠. 지혜로운 자는 말이죠. 그래서 지자란 말이 나오면 얘나 사실을 아는 것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인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한 것인지 두 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번지는 요 지혜에 관해서 보는데 여는 지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을 두고 한 말이겠죠. 어떤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번지가 지혜에 관해서 물었는데 번지가 지혜로운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은 거죠. 사람들이 다 지혜로워야 된다 하는데 지혜로운 것이 뭔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것은 엄청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원래 이 지자는 뭡니까? 진짜 지자의 뜻은 뭡니까? 지혜로운 자는 무엇이 지혜로운 자일까요?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는데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일을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정도에 맞고 딱 들어맞으면 뭐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 딱 법도에 맞는 것을 두고 한 말이겠죠. 그런데 진짜 지자는 뭡니까? 지자는 이 지자의 원 뜻은 용합니다. 뭡니까? 지혜로운 자는 한마디로 뭡니까? 무엇에서 보는 자다? 싹이 트기 전에 먼저 보는 사람이 지자예요. 걔는 미맹자예요. 이게 지자예요. 뭐인가 일이 기미가 드러나면 다 알죠. 저게 불인가 물인가 다 알죠. 또 저게 어찌 될지 알죠. 그런데 싹이 드러나기 전에 상태에 먼저 아는 거죠. 우리가 중용에서 미발의 당입니다. 미발의 당에서 탁 기미가 틀 때 거기서부터 정이 되는데 성이 정이 되는데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는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뭐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하고 어디도 쓰고 하고 이 지자만큼 강범위한 것이 없기는 하지만은 지자의 원뜻은 뭐냐? 어떤 일이든 너희 보고 다 할 수 있는 게야. 놈이 박수 치는데 박수 따라 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아무도 박수 안 칠 때 박수 먼저 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란 거죠. 그래서 미맹에 보는 자가 싹이 트지 아니했는데도 저것이 콩나물인지 대나무인지 소나무인지 100년을 클 제목이 될지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요 번지가 이 지혜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는 엄청 강범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음 제자들이 정말 지혜롭다는 게 묻고 인이 뭐인가 물으니까 번지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혜롭다는 게 뭐인가요? 하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씀 뭐라 했나요? 자와 무민지어요 개인기 신유원지면 가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무엇에 힘쓰고 민지의 오를 의자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백성 인자는 주의해 보세요. 사람 인자와 통한다고 되어 있죠. 사람 인자가 뭡니까? 미는 주에 맨 위에 써놨죠. 미는 여기 인자 사람 인자와 같다는 뜻이죠.
그러면 뭡니까? 요는 민지여인은 인지도, 사람의 도리란 말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번지를 보고 가만히 한 말이 무엇에 힘써라? 사람 되는 도리에 힘써라. 사람 되는 도리에 힘쓰고, 사람 되는 도리, 사람 되는 효제충신이죠. 효제충신에 힘쓰고, 사람 되는 도리에 힘을 쓰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갱귀신이 원지면은 무엇을 갱건이 여기서? 귀신의, 석길에서는 미주의 생겨 사람은 알지 모르는 거죠. 귀신을 갱건이 여기면서, 공손히 여기는 거 아니죠. 귀신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인지로서 알 수 없는 귀신의 어떤 일이나 역할 같은 것을 갱건히 여기면서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무죄 돼. 귀신은 멀리 하는 거리를 상급과 귀신은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에 관한 이런 갱건히 생각하면서 왜 눈에 안 보인다고 있나 없나 뭐 제사상 그리 채려놔도 뭐 귀신이 와서 먹나 그 말도 제사 지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 해가지고 참나온 말로 하는 거거든요. 와서 먹는지 안 하는지 잘 웃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에 관한 것들은 갱건하게 여기면서 멀리하는 것이 가위지형이라. 그래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지혜로운 것이 정말 민지의 갱귀신이 원지 여만 지혜로운 게 달려 있겠나요? 그러니까 요 주에 딱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에 보면은 어찌 됩니까? 주에 보면은 뒤에 오지 주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왔죠? 그 보세요. 주의 맨 밑에 보면 인자지 심야라 해놓고 차는 필인 번지지 실이 고지라. 요 말 보이나요? 예. 차는 필인 번지지 실이 고지라. 해석하면 어찌 되나요? 이 글은, 이 문장은 반드시 무엇을 인하여? 실수, 번지의 단점입니다. 실자는 실수고 단점입니다. 번지의 단점을 인하여서 들어가지고 말해줬을 거다. 뭡니까? 번지는 사람이라더라고 귀신 섬기는 일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뭐 푸닥거리를 하거나 귀신 섬기는 일에 들면은 그 일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이 이랬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번지는 산 사람으로서 사람 도루는 안 하면서 귀신 섬기는 일에 더 신경을 쓰거나 무당이나 뭐 푸닥거리나 또 이런 데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걸 한 개 고치주려고 공자님이 이런 말씀 하셨을 거다. 라고 그 주자가 글을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갖다 통상 그리 보는 것이 딱 맞는 거죠. 뭐 지혜로운 일이 이 한 개뿐입니까? 번지 니한테 지혜로를, 네가 지혜로를 하면은 산사람 일에 힘써야 되지 귀신 성긴다고 동방서주 대고 떡이나 해놓고 빌고 이래서 하면 소용없다. 라고 말한 거하고 같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민지의 갱귀신이 원지 이것도 일반 사람한테 안 통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은 번지의 어떤 평소 생활에서 공자님이 고쳐주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말한 것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갱귀신이 원지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 다음 뭡니까? 문인한데 인이라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안자가 인이 무엇입니까? 물은 게 공자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극기 복리 딱 넉 자밖에 말 안 해줬죠. 그런데 번지도 물었습니다. 번지도 인이란 뭡니까? 인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인입니다. 하늘이 태어날 때쯤 그 선한 본성을 그대로 내면에서 깨달아 가지고 밖으로 표출하는 것. 그 표출하는 건 예로부터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에 가려서 물었습니다. 인이란 뭐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문인한데 그러니까 공자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는 선난이 후획이면 가해인이라. 선난 후획이라고 말했죠. 이것도 인에 속하는 거예요. 먼저 선자가 동사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남들 하기 어려운 일을 다 피하지 말고 남 하기 어려운 일을 네가 먼저 해주는 거죠. 어려운 일을 먼저 해주고 뭡니까? 그것을 얻는 것, 그것을 소득되는 것은 뒤에 생각하면
놈들이 바라는 어려운 것들, 그걸 내가 힘은 들지만은 그것을 먼저 해주고, 너 이익은 그 얻는 바는 뒤에 생각하는 그것이 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뭡니까? 인이 여행 한계에 매인 건 아니죠. 예를 들어 뭐 시험에 인이 뭐냐라고 묻을 때 번지지 말라는 이거 선단 구역만 써가지고 그 뭐 정답이라 하겠습니까? 요것만 봐도 번지는 뭡니까? 번지는 남들이 하거나 어려운 일 하는 것들에 대한 하면서도 불평을 하거나 뭐 이랬겠죠. 꼭 이런 뭐 어려운 일은 쟤한테 시킵니다라고 하든지 뭐 어려운 일에 대한 불평을 좀 하고 이래서 하니까 인이라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인데 네가 힘들어도 그 힘들어도 네가 먼저 해주고 네 뭐 바라는 거는 뒤에 하는 거 그게 인한 마음의 기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라고 해놓은 겁니다. 아마 그렇게 주자가 본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혜로움과 인에 대해서 번지가 물었지만은 공자님이 해준 대답의 말씀은 번지가 평소에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들어서 말해준 것일 거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뭐 있는 것은 제가 뭐 해석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왈, 지자 말했죠. 지자라는 거는 진짜 지혜로울 지자는 싹이 트기 전에 벌써 보는 사람. 그것은 현명한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 이건 중용에 엄청 많이 들어요. 중용에는 지자는 나오고 중용에는 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좋아하고 비유가 어찌 이리 좋은지 몰라요. 참 망고의 명언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물의 속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그리고 또 지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동하고 움직인다는 게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움직일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 동자 여러 가지 해석을. 지혜로운 자는 행동으로 보여줄 줄 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동하고 인자는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 것의 등가 가치를 아는 사람. 인자는 항상 고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라고 말하지만 동은 뭡니까? 동은 바로 양의 속성입니다. 양. 똑같은 책에 한 일이 이치가 있으면 이치는 양달 쪽에도 있고 음달 쪽에도 있고 양달 쪽에 있는 것과 음달 쪽에 있는 것은 또 통하죠. 그래서 양도 육률이 있고 음도 육률이 있어가지고 율리가 되잖아요. 율과리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교감해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치 동자와 정자와 뭐 어찌됐냐 어떤 물건의 앞면과 뒷면 이런 쪽입니다. 그 뒤에는 무엇이 있죠. 그래서 지자는 동하고 어떤 일에 대한 양의 속성인 역동적인 면이 있고 인자는 음의 속성인 정한 면이 있고 또 지자는 낙하고 지자는 즐길 줄을 알고 인자는 수한다. 뭐 뜻밖의 우리 요 부분은 왜 숫자가 나왔을까라고 하는데 꼼꼼히 생각해보면 진짜 이 말도 신기할 정도로 멋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제가 아니라 뭐 본래 이 논에 있는 글귀들은 이 글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가에서 말하면 논에 있는 이거는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정말 공자님은 이 글귀를 통해서 공자님은 어떤 모습을 볼 것이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찌되면 중용에 보면 중용의 미발의 본성 성인의 영역에 들어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어찌되냐 정성성자는 미발의 본성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자명으로성입니다. 자명으로성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람의 속성은 자성으로 명하는 이가 있고 그 다음 치곡이 있고 이 세 개가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자명은 뭡니까? 눈발경이죠. 그래서 총명한 거죠. 총명한 것으로부터 인해 가지고 자기가 지적 에너지를 100% 사용해야 하고
마음이 정성스럽게 되는 거죠. 지극히 정성스러운 것은 성인의 영역을 말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뭡니까? 학이지지를 두고 한 말이고, 이 학이지지는 여기서 말하는 지자와 통합니다. 자성으로 오면 태어날 때 마음이 본래 100% 본성대로 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것으로 가지고 보는 것마다 깨달아가 아는 거예요. 순임금이 그런 사람이죠. 순임금이 어디 뭐 가위로 받았나요? 뭘 받았나? 아무것도 안 받는데 보면은 따라하면서 존내하고 하면은 그것이 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학이지지 가지고 자성으로 오면 생이지지에 역한 영역입니다. 생이지지 영역. 생이지지 영역. 태어날 때 이는 품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자성으로 명한 이것이 인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자의 모습이고 자명으로 성한 이것이 지자의 모습입니다. 지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암에 지자가 산을 좋아한다. 지자가 물을 좋아한다. 인자가 산을 좋아한다. 지자는 동한다. 인자는 정한다. 지자는 절구한다. 철기다 무엇? 정말 매력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왜요? 싹이 트기 전에 있는 건 모든 거 아는 거예요. 진히 세상의 이치를 갖다가 한없이 행복하고 만끽하는 사람이 지자일 거예요. 그런 것이 몸속에 다 배가지고 그저 가만히 간조하는 사람이 인자일 거예요. 이거는 각자 할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건데 저는 이야기 워낙 유명한 글귀고 또 제가 말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마침 하고 잠시 쉬다 하겠습니다. 덕행이나 수양하고는 관계없지만 이거는 정치와 관계된 거죠. 정치와 관계된 것이고 이것도 옛날 나라를 봐서는 그런데 많이 나오는 계절입니다. 제 나라가 한 번 변하면 변한다는 것은 나쁘게 변하는 게 아니고 좋게 변하는 겁니다. 제 나라가 한 번 좋게 변하면 뭡니까? 어디에 이르고 노나라 정도에 이를 것이고 그럼 노나라가 오히려 더 낫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때는 어찌됐냐 하면 땅덩어리로 봐도 제 나라가 있고 노나라는 요마치 땅덩어리도 거의 제가 생각할 때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7, 8분의 1. 요건 노나라입니다. 요건 노나라고. 요건 제 나라입니다. 제 나라는 한때 공자님부터 200년 전에 어찌 됩니까? 천자문을 능가하는 파워를 가진 제나라 황공이 있었죠. 제나라 황공, 진나라 문공. 그러니까 엄청 강대국이었죠. 강대국. 그리고 이 당시도 땅덩어리 넣을 뿐만 아니라 GNP도 노나라의 2배 정도는 될 정도로 엄청 잘 사는 나라인 겁니다. 잘 사는 나라죠. 경제적으로나 말하거나 땅의 넓이나 국가의 번성한 거 강함으로 말하면은 이 당시에 제 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 수준입니다. 일본 정도의 수준일 거죠. 그렇고 노나라는 그 비하면 우리나라를 그 비교할 것 못해요. 그러면은 중소 국가 정도 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공자님은 이 길을 본 거예요. 제 나라가 한 번 변하면 그러니까 이 제 나라는 제 나라의 시조는 누굽니까? 제 나라의 시조는 강태공이죠. 강태공. 노나라의 시조는 주공이죠. 주공입니다. 그래서 제 나라는 대대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왜? 이 동방쪽에 있으면서 최고 만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있는 뭡니까? 소금을 간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철을 간장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봐도 지역국이지만 엄청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부유하고 군사력 세고 영토 넓고 이런 나라였죠. 그럼 당연히 저 나라를 갖다가 따라가고 지금 우리 같으면 전부 다 미국 따라가려고 하고 그런 거죠. 돈 세상이. 그런데 공자님은 그리 안 본 거예요. 제 나라가 한번 좋게 변해야 노나라에 따라올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집니까? 노일변이면 지금 노나라도 엄청 어지럽고 그런데 노나라가 한번 좋게 변하면 어디에
도에 이를 것이다. 도 뭡니까? 도가 있는 나라라는 뜻이겠죠. 도가 있는 나라 밑에 도도자 다음에는 나라 국자가 함께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도국에 잘 다스려지는 도가 있는 그는 나라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공자님은 나라의 그 선진국 후진국을 뭡니까? 경제나 영토나 군사력에 이런 데 두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노나라는 이렇게 작은 나라인데 노나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노나라에는 무엇입니까? 봉건제도, 봉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의와 법도가 존재했던 나라죠. 왜? 이 꽃 같은 제국이고 천자만이 봉건 국가가 가진 예의와 법도를 가져야 되는데 노나라가 특수한 게 뭡니까? 노나라의 시조인 주공은 뭡니까? 주공이 뭡니까? 주공이 어찌됐냐? 위로는 문왕의 아들이요. 자기 힘 무왕이 천하를 통일하고 주나라를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고 자기 조카가 성왕인데 자기 조카 성왕이 13살의 왕자리에 올랐을 때 이 자기 조카를 갖다가 어찌 됩니까? 뭐 우리나라는 수양대군하고 단중하고 가장 잘 비교가 됩니다만은 13살이면 이 어린 왕을 갖다가 반석 위에 딱 올려놓고 물러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삼촌에 대한 잔아버지에 대한 공을 얼마나 가슴속에 새겼던지 이 조카인 성왕이 자기 주공이 죽으니까 뭐라고 했나요? 우리 삼촌은 성인의 부흥하는 사람이다. 딱 장사와 제례를 지낼 때는 뭡니까? 천자의 예로서 지내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작은 노나라에서 천자의 예나 깊은 법도가 이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나라 사람들이 가진 정신은 자존심은 대단한 거였죠. 어느 누구 나라가 자꾸 못 산다고 해가지고 어느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은 나라가 노나라였습니다. 그래 대대로 이 작은 나라가 전국시대 말기까지 대대로 명맥을 이어왔다니까요. 그때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에 전부 다 전국시대 와서 복속이 돼 있거든요. 그랬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냐면 이것을 보면은 공자님은 국가의 기본은 예의와 문물에 있는 것이지 영토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 것이죠.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만약 그 공자님 보고 정치를 하라 했다면 어떤 정치를 했겠나요? 강태봉 같은 경우나 제 나라는 뭡니까? 제 나라 항목에 있을 때 간중이었죠. 간중 같은 그는 패도를 쓰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패도를 쓰지는. 그래서 일단 요 말을 통해 가지고 공자님 보고 청사를 하라 했던 패권주의, 패도를 하지는 않았을 끼고 왕도 정치를 했을 거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고 이것이 옛 사람들이 나라의 진짜 이상적인 정치를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 이 기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제 나라는 엄청 강대이고 부유한 나라인데도 제 나라가 한번 좋게 변해야 노나라 따라온다. 저는 비록 잘 살고 배부를 하곤 하지만은 예의나 법도나 그런 거는 형편없는 무도한 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나라가 한번 좋게 변해야만이 변하기가 쉽나요? 결국 이런 말을 한 데서 250년 정도 지내가지고 결국에는 얘기가 그리 좋고 한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제일 포악하고 강력하고 사람 목 한 개, 적군의 목을 한 개 비우면 벼슬로 한 개 없이 높여주는 나라가 있었죠. 그게 진시황의 나라죠. 그래서 진시황의 나라가 이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지 나라도 잡아먹히고 논나라도 잡아먹히고 그랬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국가 간의 정복과 그 투쟁은 아무리 예의를 강조해도 예의보다는 무력이 앞서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 나라가 한번 좋게 변하면 노나라에 이를 것이고 노나라 같은 예의의 나라가 될 것이고 노나라도 지금은 왜 하극상의 풍조가 만연해 있고 그 어찌 됩니까? 계시나 대부들이 임금을 무너뜨리 자기들 정치하고 있잖아요. 그럼 노나라도 지금 어지러운 거예요. 여기 달라고 하면 옛날 복거지로 돌아가려면 노나라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나라도 한 번 피내야만이 도가 있는 나라에 이를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와 고불고민 고제야 고제야. 말은 엄청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엄청 깊습니다. 고는 뭐라 했습니까? 모가 난 청동으로 만든 그는 이런 제 술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술잔은 엄청 귀하고 제리를 할 때만 썼겠죠. 그런데 이것은 엄청 귀한 게 일반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본을 갖다가 쓰면서 형태는 같은데 그거 못 만들기 엄청 어려우니까 그것도 없이 미끈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고술잔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고술잔이다. 그래서 고불고면 뭡니까? 고가 아니면 어떤 뜻인가요? 고가 모가 난 술잔에 그 다음 뭐니까 모가 난 술잔까지는 다 안 되겠죠. 요호는 모날 고자입니다. 모가 난 술잔에서 불고 모가 없다면은 모가 나 있지 않다면은 이 말이죠. 그러면 고가 아니죠. 그거는 모난 그 보고 고라고 한 건데요. 그래서 모가 난 그 청동으로 한면 돌아가면서 쪽쪽쪽쪽 이렇게 줄과 같이 이렇게 모를 내놓은 거죠. 각을 지어놓은 거죠. 각을 지어놓은. 그래서 모난 술잔에 그 모라는 것이 모가 난 그 부분이 매끈하게 절되고 안 난 겁니다. 모가 나 있지 않다면 이 말이죠. 이름은 모난 술잔인데 그 모난 술잔에 모가 나 있지 않다면 모난 술잔이라 하겠는가? 모난 술잔이라 하겠는가? 이런 뜻이죠. 고제야 제자는 커스 맞겠죠. 고와 이 말이죠. 고인가 직접 해석은 그렇습니다. 고인가 고라고 하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엄청 유명한 문헌입니다. 이름하고 실체하고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공자님의 유자의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땅에다 줄을 끊고 이것이 감옥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갇혀가지고 나오지를 않는 것이 이런 것이 선비들의 유자들의 명분론이죠. 명분론. 그래서 이 명분론이 극대화된 것이 우리는 지금 조선의 역사하면은 전부 다 양반들이 무엇에 빠져가지고 형편없이 나라를 망친 것 같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어찌 보면 우리 근대 우리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일본들이 했던 일본들의 사관과 또 근대에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에 비중을 둬가지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조선시대 때 형편없다 해가지고 조선시대의 어떤 역사를 갖다가 맨날 싸움이나 하고 당장이나 하고 상대방을 죽일 생각을 하고 백성들의 생각은 아무도 없는 형편없는 나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에 그 조선시대 지식인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선인의 시인들은 적어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 받는 건 당연하죠. 설령 잘못하지 않아도 뭡니까? 혐의만 있어도 옛날 어른들은 폐설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럼 내가 여기저기 딱 물러나는 거죠. 혐의가 벗겨질 때까지 안 하는 거죠. 피해이죠. 그리고 판서를 했는데 누가 투석 올라왔고 그 사람 이런 혐의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어 하면 자기는 안 했다라 해도 딱 물러나는 게 그게 피해이거든. 그래가지고 밝혀지고 나면은 다시 가는 거예요.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그 나쁜 일로 저지른 것도 아니고 혐의만 받아도 그 혐의가 풀릴 때까지 안 하고 하는 건데 세상에 그와 같이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분들 살았던 사람이 조선시대의 그 지식인들인데 그 요즘은 뻔히 누가 봐도 지가 진 죄다 싶은데도 쟤도 말만 잘하고 변호사만 잘 쓰면 세상에 벌로 주지 못하는 세상이니 아니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참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명분과 실제가 얼마나 한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글귀가 이거입니다. 왜? 이게 그라고 말이 붙었으면 그하고 같아야지.
아닌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말로 하느냐 말이죠. 그러면 사입이 아니냐 이겁니다. 고라는 설자는 뭐가 나 있는 것이 기본인데 그 뭐는 싹 지어버리고 없으면서 뭐가 나지 아니한 것을 나지 아니했다면 어찌 그걸 보고 고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어떤 공자님의 어떤 명분론에 대한 삼엄함을 볼 수 있는 그런 글귀입니다.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와 제하 문화 제하는 앞에 나왔었죠. 오늘 전편을 통해 가지고 꾸지람을 들은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영구고 한 사람은 제하입니다. 그런데 영구는 칭찬도 듣고 뭐 꾸지람도 들었지만 공자님한테 꾸지람만 들은 사람은 제하입니다. 제하. 그런데 제하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 엄청 그 당시에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하하고 뭐지니까 낮잠 자다가 꾸중 엄청 많이 꾸지람 들은 사람이죠. 낮잠 자는 거 보니까 공자님이 아주 호되게 뭐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후목은 다 썩은 나면은 불가죠. 새길 수가 없고, 썩은, 분토지장에는 그런, 시야기를 할 수 없다. 이런 말까지도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쟤는 당시에 엄청 훌륭한 사람이다. 공자님 앞에 가지고 공자님 보고 호도를 평생 강조한 분이 공자님입니다. 공자님 보고 삼윤상 그건 너무 깁니다. 3년상을 그거 입으면 어쩔 겁니까? 1년상 입으면 됩니다 하니까 공장 부하가 나가지고 니는 너 엄마한테 3년 동안 젖 안 묻나? 그렇게 길러준 응도 모르고 왜 3년상 입는 뭐 어쩌네? 그럼 니는 3년상 안 입는 게 좋단 말이야 하니까 3년상 안 입는 게 좋습니다 하니까 그럼 니 입지 마라. 이거 직접 싸웠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무 3년 동안 상을 입으려고 하면은 농사도 안 짓고 뭐 임금은 정치도 못하고 노래도 못 부리고 노래도 못 부른다. 3년 동안 노래 안 부르면 목이 쉬가지고 어찌할 겁니까? 그 악기들 3년 동안 안 쉬면 그거 먹으면 어찌할 겁니까? 아니, 곡식도 1년이면 새 곡식이 나고, 1년이 되면은 또 불도 새로 하고 하는데, 그 3년을 해가 어찌할 겁니까? 하고 앵이 든 사람이 제게거든. 엄청 현실적인 분이었고, 우리가 노는 전편을 통해서 보면 공자님한테 꾸지람만 들어가지고 힘피없는 양반인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아가 묻기를 말합니다. 그런 공자님은 이것도 그 공자님한테 앵이 들은 소리입니다. 공자님 평생 강조하는 게 인이라 했거든요. 사람을 인해야 된다, 인해다 사초. 그래서 공자님은 가치를 인자에 엄청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으로 가지고 심지어 사람을 평가했죠. 너희들은 인 한 마음으로 살아보면 하루 이틀도 못 산다. 근데 아내는 몇 개월 동안 아내는 3개월 동안 인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라. 3개월 동안 본성에 있는 선한 것을 어기지 아니한다면은 그것까지 그 사람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공자님은 자기를 두고 인에 대해서 요 뒤에 나올 겁니다. 자기를 두고는 뭐라고 이해했습니까? 공자님은 그럼 인을 갖다 공자님은 그럼 선생님은 인을 얼마나 잘 실천했습니까? 라고 물은 거는 없는데 공자님이 자신은 인을 두고 한 말이 나오죠. 요 뒤에 수리편에 나옵니다. 수리편을 보면 뭐라고 말이 나오냐? 나와. 요 인자 나와서 이제 하는 겁니다. 공자님이 자기가 자기를 두고 딱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는 어디야? 여기입니다. 그럼 글이 인에 대해서 힘을 주고 강조하고 인으로 가지고 3개월 동안 인에 대한 마음을 어기지 않았다고 아내를 칭찬하고 실제 3개월 동안 글하기는 거의 뭐 성인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공자님 자기는 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공자님이 자기가 인에 대한 것을 딱 두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이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은 하루나 이틀도 인을 대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고 아내는 3개월 동안 인을 어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자님 자기는 자신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인원호제야 됩니다. 인원호제야. 뭔 말입니까? 여기입니다. 인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공자님이 느낀 인입니다. 인이라는 것이 멀리 있나? 너 밖에 지금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인원호자, 호재는 의문종기사입니다. 요럴 때 요거는 이거는 의기사고 밑에 있는 게 의문 커지만큼 인원호자. 인이라는 것이 사람에서 멀리 있나? 라고 하면서 나 알짜니까 공자님 자신일 거 아닙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 여기면 나는 인하고자 하면 나는 이날 마음만 탁 들으면은 나는 인하고자 하면은 이의 인이 바로 앞에 와 있어. 사인이 지어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공자님이 자기가 인에 대한 걸 말합니다. 아내는 3개월이라고 말하고 다른 제자들은 하루나 한 달도 못 간다고 말하면서 공자님 자신은 인에 대해서 뭐라 했네. 인이 멀리 있나? 너희들 그리 인이 멀리 있고 하기 어려운 일 하잖아. 나는 탁 마음 오면 바로 옆에 와 있는데 멀리 있는가? 이거는 내가 인하고자 하기만 하면 도의 본체입니다. 도의 본체에 내가 탁 마음과 정신이 탁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생각만 하면은 사인이 이의 인이 바로 이루어 이의 인이 탁 와 있어. 딱 와 있다고. 이 정도의 정신이 그러니까 뭐 성인이라고 하지 않았겠나요? 자기가 이런 말을 할 정도가 아니면은 아내 보고 3개월 동안 이를 어기지 않는다 소리를 어찌 할 것이며 다른 제자들이 하루나 한 달도 못 가는 것을 말을 어찌 표현했겠습니까? 공자님은 자기를 보고 인하고자 하면 인이 바로 그만 몸속에 와 있는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뭐 이 정도의 이거 수양을 안 해본 사람, 안 해본 분이 이런 말을 했겠나요? 했겠나요? 이야기를 단대로 갔지만 하여튼 어찌되면 이렇게 공자님이 인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그러면서 맨날 인이라는 것은 기소불욕을 물시해 넌 항상 충수할 때 너를 배려하는 게 인이야. 너를 배려하는 게 인이야. 그리고 너를 위해서 힘든 일을 해주는 게 그런 게 인의 모습이야. 그리고 인은 제일 뭡니까?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인이야. 이거 인이거든요. 그래서 인의 시조는 뭡니까? 내가 제일 사랑해주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그래서 효가 인의 시작이죠. 효가 인의 시작이고 그게 무건이죠. 진로 사랑해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인이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고마움의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상대방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인의 기본이라는 게 들어가 있을 거죠. 그렇게 그 당시는 아마 인이 그랬을 겁니다. 제가 보면 그때 안 살아봤지만은 노노 전편을 통해서 볼 때 인에 대한 개념은 그랬을 거예요. 그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인 마음입니다. 인이라는 건 그렇게 그러면 어렵고 곤란한 사람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솔선수범했고 너무 어려운 거 해야 되니라고 뭐 제가 한 말입니다. 인자 수고지와 인자는 그럼 어진 사람은 수고지왈 정유인이라도 비록 이에게 고해 이 갈제자는 인자입니다. 비록 그 어질다는 사람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가정을 한 문장입니다. 고하여 말하기를 정유인이라도 이 인자는 사람 인자라고 씁니다. 우물 속에 사람이 있다. 우물 속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여도 우물 속에 사람이 있는 건 뭡니까? 빠져가지고 지금 죽으려고 있는 겁니다. 빠져가지고 우물 속에 사람이 빠졌다. 저 우물 속에 지금 사람이 빠졌다. 라고 말하면은 그럼 인자를 어쩌겠습니까? 물불 안 가리고 뛰어나가지고 건지기라고 펑덩 뛰어 들어갈 그런 사람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제아가 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자는 넘을 위해서 일하기 좋아한다면 인자에게는 가정 내에서 비록 이 사람한테 말하기를 저 우물 속에 사람이 빠졌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기종기에 그는 이를 따라 들어가겠네요. 건지려고. 빠진 사람 따라서 그 우물 속에 빠져 들어가겠네요. 들어가는 거는 구해주려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말을 하겠죠. 그건 이건 제가 공자님한테 대드는 소리입니다. 대드는 소리예요. 인자 그렇게 너를 위해서 뭐 배라 훌륭하고 그렇다고 만약에 우물에 사람이 빠져 죽으려고 한다고 말하면 가가지고 건져준다고 그 안에 풍덩 따로 들어가겠네요. 이리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비록 인자의 그 고하기를 우물 속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는 이를 따르겠네요.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겠네요.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 공장이 만들었으면 될 건데 옆에서 들었던 모양이에요. 공장님 그 말씀을 듣고 공장님 말씀입니다. 그럼 뭐 보통 뭐 당장 어찌든가 해초리가 종아리로 때려지는데 쫓아내기나 할 건데 공장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위 기였냐고 하위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기였냐 어찌 됩니까? 하위 기였냐고 기였냐 해서 하위 기였냐고 하위 기였냐 하위 기연 하위 기였냐고 뭡니까? 하위 기였냐 야자가 있어가지고 있지만은 야자가 있다 해서 이게 마침표라고 해서 이게 마침표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니까 어떤 분들 의문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하위 해과 어찌하자 있으면 이건 무조건 의문입니다.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어찌하여 그리고 공자님이 제가 그렇게 말로 하는 걸 보고 공자님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기였냐 뭡니까? 어찌하여 그것이 그러한가 인경 한가가 다른 말 하면 어찌 됩니까? 어찌하여 그것이 그렇겠느냐. 더 말하면 그는 뭡니까? 그 기자는 인자를 두고 한 말이고 연자는 뭡니까? 그러하다는 거는 우물 속에 뒤따라 들어간 거. 그럴 연자를 본문에서 찾아라. 종지야를 말하죠. 종지야. 따라 들어가는 걸 말하죠. 그거는 이거는 인자. 어찌 그 사람이 그러하겠노? 인자는 사람이 네가 말하는데 어찌 그 사람이 그 따라서 우물 속에 풍덩 따라 들어가겠노? 그리나 안 한다. 인자는. 왜? 인자는 바보가 인자가 아니니까. 지자 오에 인자 아닙니까? 인자 오다 그저 되는 겁니까? 그럼 공자님이 말하기로 어찌하여 그것이 그러하겠는가? 어찌하여 그것이 그러하겠는가? 다른 말로 어찌 됩니까? 그 기자는 사람이죠. 어찌하여 그 사람이 그러하겠노? 이 말입니다. 그러할 연자는 어찌해서 그 사람이 그러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군자는 가서야 언장 불가하냐. 군자는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그 현장까지 가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빠지기는 할 수 없고. 왜? 그 소리 듣고는 무조건 뛰어갈 거 아닙니까? 아가 우물에 빠져서 하면 무조건 뛰어갈 겁니다. 가서 탁 보고는 어찌하면 구하여 될지를 그것부터 생각하는 게 군자고 현명한 사람이지. 풍덩 따라 들어가다고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자기까지 빠져 죽는 거죠. 그래서 군자는 말로서 그까지 가기는 할 수 있지만은 빠지기는 할 수 없고 우물이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그러합니다. 2차적으로 더 넓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기 연정 불가망년이라 됐습니다. 가는 속이는 겁니다. 이거는 조리 있는 말, 이치 있는 말로 속이는 게 기자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논리적인 말로 속일 수는 있지만 기자 이거는 논리적인 겁니다. 논리적인 말로 속일 수는 있지만 불가망하는데 이 망자도 똑같이 속일 망자입니다. 그런데 속일 망자는 근거 없는 거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허풍 공알 쳐가지고 너무 속이는 게 망자입니다. 이 망자는. 그래서 군자는 논리적인 말로 속일 수는 있지만은 흩은 말로서 공알로서 기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는 어떻습니까? 반대의 의견을 표현하기는 했지만은 전에 쟤를 보고 막 욕을 하거나 그럼 네 삶에서 잊지 마라 하고 싸우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견해는 다른 겁니다. 아멘. 이 말은 저희가 듣고 감복하지 않았을까라는 거. 아멘. 그 인이라는 것에 대한 걸 제여는 사실적으로 그렇게 강조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공자의 말이 엄청납니다. 어찌하여 그것이 그래 하겠느냐. 군자는 비록 속일 수는 말로 해가지고 그 현장까지 가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풍덩 빠지지는 아니한다. 또 군자는 니같이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 해가지고 속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은 아무 흩은 말로 가지고 그렇게 기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는 이야기가 엄청 재미있습니다. 제안은 논에 있는 전체 보면 공자님 이 일에 반대하는 양반이 제안입니다.
그럼 자왈. 군자는 박학의문이요. 약지일에 예, 박약해 한 게 있는데 이거 그대로네요. 군자는 박학의문이요. 군자는 어째입니까? 군자는 문에는 됩니다. 이 문이 글입니다. 글. 학문입니다. 학문에는 뭐 해야 되고 늘 배워야 돼요. 역사도 문학도 또 옛날의 전문도 늘 배워야 돼요. 공자님이 가르친 것은 몇 개인가요? 흔히 사교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님의 네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공자님이 가르친 게 네게 공자님이 가르친 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친 게 공자의 사과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과는 문학 파트, 정집 파트, 언어 파트, 덕행 파트라고 있지만 공자님이 실제 책을 펴놓고 가린 것은 이것도 뒤에 나올 겁니다. 공자유 자의 사교하시니 네 가지의 가르침이 있으니 네 가지의 가르침이 뭡니까? 문행 충신. 문행 충신이 나올 겁니다. 문. 조비에 사교는 있습니다. 사교가 있습니까? 저 어디에? 한교. 그래서 공자님 가르치는 사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사교라는 게 뭐냐? 이 문자는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책을 통해 공부하는 겁니다. 행은 행동을 통해, 행실로 통해 공부하는 겁니다. 얘가 여기 속하죠. 그 다음 마음속에는 진심을 다하는 것과 또 신을 공자님의 가르침은 문행충신인데 이거는 공자님 직접 그 뒤에 보면 공자님의 가르침은 일세 당대 사람이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을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다. 네 가지가 뭐냐? 문행충신이다. 라고 해가지고 사교당이 당연히 사교당이 있어야 되죠. 공자님의 가르침을 백세의 가르침을 베푼 것이 이 네 가지니까요. 그 중에 여 문자가 여 나오는 문자와 똑같다라는 거죠. 요거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걸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그 학문에는 뭐 하고 학문에는 뭐 하려고 해야 돼? 박학해. 널리 배워야 돼. 널리 배우고 약지일에 약은 뭡니까? 간략하지만 자기를 금속하는 것, 단속하는 겁니다. 갈지자를 자기죠. 그래서 자기를 단속하는 것은, 자기를 금속하는 것은 어디 다 계율이 있고 그런 거죠. 계율 같은 것이 이 약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금속하는 것은 무엇으로 해야 돼? 무엇으로? 예로서 해야 된다. 예로서. 아버지는 아버지 예로서, 아들은 아들의 예로서, 임금은 예로서, 신하는 신하의 예로서 자기를 금속하면은 단속하는 그러면은 이상사회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박문양리와 똑같습니다. 줄이면은 요 중에서 박학문 두 개를 줄이면 박문이 되고 약지일에 줄이면은 양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문양리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쓰죠. 그래서 군자는 글을 통해 가지고 널리 배우려고 해야 되고 얘를 통해서 자기를 절제할 줄 알면 가히 불반의 분저, 분자가 배반할 반자인데 어긋날 반자도 됩니다. 또한 어긋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시. 그래서 방문양력만 하면은 무엇에서 사람의 도리에서 어긋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말이지만 지금도 하면 변함없이 통용되는 말이 이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자는 또한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다. 말이 엄청 옹건합니다. 마치 다정하게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기도 하겠습니다. 자기는 남자 한인데 남자 나오니까 남자가 뭡니까? 남자가 아니고 누굽니까? 위나라. 네. 요 위나라의 유명한 공자가 동시대에 있었던 임금이 영공입니다. 영공의 마누라가 영공의 부인 이름이 남자였습니다. 엄청 호방하고 이 영공이 무능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색에 빠져가지고 모든 정치를 이 여자 부인 남자의 이야기만 다 듣는 거예요. 남자의 이야기. 이 남자가 엄청 안 좋은 앞에는 나오죠. 누구와 같은 말재주와 송조짐이라고 나오죠. 송조라는 엄청
이 남자가 어찌되냐 영공의 부인인 이 남자가 자기가 어디 사람이냐 하면 이 남자가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팽공의 딸입니다. 송나라 팽공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나라에 있을 때 자기가 연애를 한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송나라 공자인 송조라고 앞에 나오죠. 송조지 바로 나왔잖아요. 나오잖아요. 불유 축타지 영이며 축타 같은 말주변이 없고 또 송조 같은 송나라 공자 조와 같은 미모가 있지 아니하면 지금 세상에 누가 별로 면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 할 때 송조 나왔잖아요. 이 송조하고 사통을 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엄청 행실은 안 좋죠. 행실은 안 좋은데 위나라 영웅이 빠져가지고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사족을 못 쓰는. 결국 우찌됐냐 하면 이 남자는 그 남자가 뒤에 둘째 보인다. 첫 영웅한테는 첫 아들에서 태자가 누구였냐 하면 태자가 계회가 있었습니다. 계회의 아들은 첩입니다. 이 계회가 자기한테 배다른 옷마이는 이 남자를 갖다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계회가 어찌 됩니까? 실제로 엄마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 게 안 되고 계회가 미국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가고 그 아들 첩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공이 죽고 나자 이 남자가 어찌 됐냐 하면 계회는 도망을 갔으니까 자기한테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계회의 아들 첩이를 갖다 임금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 출공이 됐죠. 그러고 나니까 어찌 됩니까? 계회는 자기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가 외국에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당연히 자기는 태자니까 임금들이 자기 있잖아요. 쳐들어와가지고 어찌 됐냐 하면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인데도 첩이를 쫓아내고 그래서 이 쫓아냈기 때문에 이 사람 출공입니다. 출공. 미국 추방을 시켜버렸거든요. 쫓아내고 자기가 임금이 돼가지고 남자를 죽였습니다. 행실이 워낙 그리고. 그건 비참한 여자죠.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이 똑동시대에 위나라의 정권을 좌지우지했던 여자가 이 여자죠. 이 여자가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에 대한 것은 당시부터 엄청 비난이에요. 말이 안 좋았죠. 엄청 말이 안 좋아요. 그런데 공자님이 55세에 망명길에 와서 첫 번째로 갔던 곳이 위나라입니다. 위나라에는 이 영공은 바보 임금이고 마누라는 온갖 난잡한 행동을 하면서 정치를 주무르고 그리고 오면은 어찌됐냐 이 남자가 내가 그 사람 한번 보고 싶다 하면 전부 다 찾아가서 남자를 본 거예요. 왜냐면 한나라 임금이 보고 싶다 하는데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겠나요? 이때 어찌됐냐 위나라에는 유명한 행자 거백옥이 있었습니다. 거백옥은 행자가 있었고 공자가 좋아했던 행자죠. 뒤에 가면 거백옥도 나옵니다. 그런데 위나라에 가가지고 공자님이 이 남자가 보자 하니까 들른 남자를 만난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나 워낙 풍문은 안 좋긴 하고 그래도 위나라의 정치를 좌우지우지 하니까 누구나 가 보자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공자의 제자들이 가면 보기에는 저리 평판 안 좋은 왕후가, 여자가 아무리 왕후를 하지만 보자고 한다고 저리 들른 가서 보나 싶어가지고 공자의 제자 중에서 제일 용 있는 사람이 자로 아닙니까? 자로가 아주 선생님한테 불쾌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이 요 말이죠. 자기는 남자한데 공자께서 누굴 봤어요? 윗나라의 영웅 행동난자가 남자가 보자고 또 하니까 당신 한번 보고 싶소 이러니까 가갖고 이 남자를 한번 비웃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남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오라고 하니까 궁궐에 들어가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엄청 제자인 자로가 기뻐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저 안 하고 가서 만났을까 하고 투덜투덜 했겠죠. 그래서 제자인 자로가 불열연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그걸 보고 나서 공자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만 봐도 엄청 상당히 이것이 여기 있는 것은 단 이것만인데도 당시에 제자들 사이에 엄청 큰 논란거리가 되었었다는 걸 뒤에 있는 말 화살시자 한 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뭡니까? 공자께서 이에 맹세하여 말하기를 됩니다. 그 장난같이 기뻐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모른다. 내가 가서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요람과 공기다. 이러면 끝이 날 건데 공자께서 딱 이 말을 두고 나서 맹세하면서 했다는 말이에요.
맹세하면서 했다는 말은 뭐인가? 이게 의외로 사건이 소문이 크게 났다는 거지. 마치 제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크지 않았으면 시자가 맹세할 시자거든요. 화살 시자. 맹세한다고 하면서까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 당시에 제자들 간에 공자님이 이 못된 여자 남자를 만난 거에 대해서 엄청 제자들의 싫어함이 강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선생님께 이해해야 된다는 판이 있고, 아무리 선생님은 그런 여자가 어찌 만났냐 하고 편이 있어가지고 팽팽하게 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맹세한다는 말까지 썼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라는 말로 쓴 거 봐가지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땀이 이만만 있는데 요 일은 제자들한테 엄청 큰 파장을 남긴 그런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해가지고 제자들이 왈가왈부해서 이거는 자로가 기뻐하지 아니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끼리 싸우다가 자로가 제일 나도 많고 용기가 있으니까 자로가 선생님한테 딱 대표로 올라가겠죠. 내가 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할게 하고 가가지고 팍 가가지고 선생님 기분 나쁜 소리 했겠죠. 그건 지금 공연이 딱 보이다.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여소부자인데 내가 썼죠. 내가 부자는 안일부 그렇지 않은부 그릇될 부자입니다. 내가 만약에 남자 만나는 것이 그릇된 점이 있다면 나는 그릇된 점이 왜 무슨 욕심 때문에 만났거나 내가 남자가 잘 보고 싶으면 만나거나 뭐 어떤 사적인 무엇이 있는 것 그렇지 않을 부자입니다. 법도에 어긋날 부자가 되고 내가 만약에 남자 만난 것이 법도에 어긋난 바가 있다면 천년지천년 하늘이 나를 싫어할 거다. 하늘이 싫어하면 뭐 됩니까? 천벌을 내리는 거죠. 하늘이 나를 싫어할 거다. 하늘은 나를 싫어할 거다. 보세요. 그 말을 자루가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뭐 엄청 단순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맹세할 시자와 안에 있는 글로 봐가지고 이것이 제자들 간에 엄청 큰 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두고 나서 공자님이 맹세하지 말하기를 제자들 앞에가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세세한 것은 내가 말 안 하겠지만은 내가 만약에 도리에 어긋난 일을 했다면 하늘은 나를 싫어할 거다. 너희들이 왜 왈가왈부하노? 이렇게 말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엄청난 파문이 일어났고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있었을 거야.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노는 전편을 통해 가지고 공자님이 맹세하면서 말한다 소리 어디 있나요? 없는데. 그래서 이것만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엄청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 서로 이렇게 대립할 수 있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천년지라는 말까지 하는 것을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자님이 고민했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짧은 글이고 공자께서 남자를 보았다. 한데 이 남자에 대한 행실을 모르면 이것도 잘 안 되는 거고 자루가 기뻐하지 아니했다. 예점은 자루 혼자 기뻐하지 아니하고 선생님 내가 만나는 게 기분 나쁩니다. 이런데 맹세를 하고 하늘은 나를 싫어할 거다. 이런 말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안에 내면은 공자께서 답한 것으로 봐가지고는 그 당시에 제자들 사이에 엄청난 논쟁거리가 되었을 것이고 이 논쟁거리 때문에 결국 윗나라에서는 공자님은 아무 별수도 못했죠. 아무 별수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공자님한테 우호적인 그런 대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겁에 하고 이래서 결국 그래서 우리는 나주 이 계획 도망한 계획 이 첩이의 편을 들다가 목숨 잃은 게 자로거든요. 자로이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을 건데 상고할 길은 없습니다. 단지 맹세한다는 말과 하늘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했는 걸 보면은 제자들끼리의 어떤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던 말일 것 같다. 그마치 큰 문제였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가 만약 도리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은 하늘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싫어할 것입니다.